네, 여러분 이어서 40번입니다. 소득세. 과세기간 및 납세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1번부터 볼게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보며 거주자가 출국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일 전일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맞는지 볼까요? 아래쪽에. 자, 1번. 여러분 소득세 과세 기간은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이거에 관해서 다음해 5월 달에 소득세 신고하고 납부까지 하는 거죠. 만약에 거주자가 사망했다고 하면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하고요. 거주자가 출국해서 비거주자가 됐다고 하면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를 거주자로 봅니다. 출국한 날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번을 보시면은 1번 보세요. 뭐라고 했나? 사망했다면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보며 맞죠? 맞죠? 밑에 했잖아요. 사망한 날까지를 출국한 날 어떤가요? 출국했다면은 1월 1일부터 출국일 전일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본다. 1월 1일부터 출국일 전일까지를 거주자로서의 한 과세기간으로 봅니까? 틀렸죠. 출국일 전일이 아니라 출국일까지를 거주자로서의 1과세기간으로 봅니다. 출국하는 날까지를 거주자로 보는 거예요. 과세기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출국하는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고 출국한 날까지 거주자로서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날까지로 정산해야 되는 겁니다. 출국한 날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 뭐 거주자가 되는 시기,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여러분 만약에 출국하면 언제부터 비거주자가 돼요? 출국한 날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알아두시고. 2번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도 중에 폐업을 했다 하면 폐업일과 관계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기 쉽거든요. 어떨까요? 밑에 2번 주의하라고 돼 있죠. 해설. 자,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혹은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과세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이 소득세 과세기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위에서 봤던 거 사망하고 외국으로 나가잖아요. 이거는 더 이상 예를 들면 사망하고 나면 사망한 다음 날부터는 당연히 소득이 발생할 수 없고 출국했다면 이제 거주자로서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이하게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업자예요, 사업자. 사업자가 1월 1일이 아니라 3월 15일에 사업을 개시했다고 해봐요. 그럼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소득세 과세 기간이 될까요? 그게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 소득세는 사업소득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지금 소득세를 신고하잖아요. 양도랑 퇴직소득은 따로 분류과세를 하지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득 이거 하나 때문에 사업 개시일 또는 폐업을 7월 9일에 했다. 그럼 1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해가지고 소득세 나머지 다 합쳐가지고 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 개시를 중간에 했든 올해 중에 사업을 폐업을 했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여전히 과세기간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망이랑 출국을 했다면 그거는 과세기간이 바뀌는 게 맞아요. 하지만 사업자가 중간에 사업 개시했다, 중간에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를 신고하는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이 바뀌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2번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도 중에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폐업을 며칠에 했든지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해서 다른 소득까지 합쳐가지고 다음에 5월 달에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맞죠? 3번 보겠습니다.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자로서 실제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거주자의 납세지는 말소 당시의 주소지로 한다라고 했는데 저 규정 맞는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 3번. 요거는 그대로 우리 받아들입시다.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된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 어디 사는지 주소지나 거소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직권 말소되는 그 시점, 그 당시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거기 있는 세무서를 관할 세무서로 한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3번.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자라면 실제 주소지, 거소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면 언제? 말소 당시 주소지로서 거기를 한다는 거예요. 납세지를. 됐죠? 4번. 국내 주소가 없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의 경우는 그 소속기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이거 볼게요. 뒷페이지에 4번에 대한 해설. 4번. 국내 주소가 없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로 보는 해외 파견 임직원의 납세지는 그 가족의 생활 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로 한다라는 거잖아. 여러분 해석 잘 하셔야 돼요. 근데 한다인데 할 수 있다로 했으니까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보세요. 어떻게 한다? 지금 법률 문구는 어떻게 돼 있나요? 그렇죠.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 거주자로 보는 해외 파견 임직원은 납세지는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 가족의 생활 근거지로 하거나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 이거는. 둘 중에 하나로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말하면 그 가족의 생활 근거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거. 맞죠? 그래서 국내 주소가 없는 공무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그 소속기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죠. 맞죠?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5번. 납세 의무자의 소득 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 의무의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납세지를 관할 지방 국세청장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럴까요? 5번. 납세지의 지정. 국세청장 혹은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다음 중 어느 하나, 가 아니면 나. 가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했다. 그럼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가 이외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본래의 납세지가 납세 의무자의 소득 상황 등으로 판단했을 때 부적당하거나 납세 의무를 이행하기에 불편하다고 인정된다면 국세청장 혹은 지방국세청장은 여기 납세지로 해라고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5번. 납세 의무자의 소득 상황으로 봐서 부적당하거나 이렇게 여기가 납세지면은 납세 의무를 이행할 때 불편할 것 같다라고 국세청장 혹은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한다면은 국세청장 혹은 지방국세청장이 직권으로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과세기간과 납세지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41번에서 뵙겠습니다.